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허준열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를 보는 사례는 너무나 다양한데요. 특히 상가 투자는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 투자했을 때 출혈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중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안 보시면 좋은 정보들을 놓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과거에 제가 상가 투자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38세 여성분 B씨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가지고 단기 투자를 찾고 있는 찰나에 분양 상담사가 7억 원짜리 1층 상가를 계약금 20%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무이자로 그리고 잔금까지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때문에 잔금 납부 전까지 프리미엄 수천만 원 받고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제안에 B씨는 덜컥 분양 계약을 해버렸어요. 물론 B씨는 더 이상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안 팔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분양 상담사의 언변술과 그럴듯한 설명을 믿고 계약을 결정했어요. 참고로 모든 분양 상담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상담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한 번 팔면 다 몰라라 하고 고객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얍삽한 분양 상담사가 간혹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B씨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기대감에 뿌듯했지만 잔금 일자가 지나도 B씨가 분양받은 상가는 팔리지 않았어요. 결국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한 B씨는 오히려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1억 4천만 원짜리 떡 사본 거죠. 비싼 떡 사 먹은 사람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실패는 다음 도전을 위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경험치고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부동산 투자로 안정된 월세 수입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B씨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겁니다. B씨가 분양받은 상가는 위치도 그지 같아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을 뿐더러 설사 돈이 생겨 잔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그런 거지 같은 상가에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중 초보 햇병아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동산이 바로 상가 투자예요. 햇병아리 B씨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운 사례예요. 여러분, 제가 투자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경험이 일천한 초보 햇병아리일수록 부동산 투자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초보일수록 부동산 투자로 실패한다는 생각보다 프리미엄부터 고소득이 생긴다는 흥분과 망상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명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위에서 마냥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장밋빛 희망에만 들떠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자신도 그들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근자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불 속에 손을 넣어봐야 얼마나 뜨거운지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일부 햇병아리들은 귀중한 자기 자산을 잃기 전에는 그 어떤 충고도 들려하지 않아요. 이럴 때만 겁나게 고집이 세요. 자기가 이미 한 결정을 저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심정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직설적으로 투자를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을 해줘요. 반면 거지 같은 곳에 투자를 했으면 겁나게 투자 잘못했다고 가슴에서 피가 나도록 못으로 팍팍 후벼파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야죠. 저는 남비에 맞춰가며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애매모호한 대답이 없어요. 괜한 희망 고문이나 달콤한 말로 기분 좋게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그 때문인지 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로 정확하게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절 싫어하는 대다수가 부동산 관계자들이에요. 그들은 고맙게도 제 밤길이 결정됐는지 저보고 밤길 조심하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답례로 낮길 조심하라고 하죠. 여러분도 밤길 조심하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진리에 가깝다고 했어요.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이리스크를 빼고 하이리턴만 바라본다면 이게 바로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하건대
상가 단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 중에 정작 최종 수익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경우는 고작 10% 내외일 거예요. 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할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다른 투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부동산에서도 가격이 오르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나마 양반인데 자랑하고 싶어 한껏 부풀려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기대 수익까지 합쳐서 상가 투자로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는 뻥카를 치니까 순진한 사람은 맛이 가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정작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뻥카 친 사람들 모두가 그 얘기는 이 뻥끗도 안 해요. 쪽팔려서 그렇죠. 사실 10수년 전만 해도 상가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우라지게 힘들어요. 상가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헛발질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앞에 B씨는 분양 상가에 대한 지식도 전무한 상태였어요. 오로지 분양 상가 계약금 20%만 가지고 프리미엄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만 꿈꿨지, 만약 프리미엄이 붙지 않거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추후 개박살 난다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B씨가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물론 분양 상담사는 B씨에게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원가에 팔면 바로 팔릴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죠. B씨도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작업지면 B씨처럼 홀딱 넘어가는 사람은 은근히 많을 거예요. 상가 투자를 많이 해본 고수들조차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전체를 계약금 20%에 올인하고 프리미엄만 오르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초보인 B씨는 분양 상담사의 언변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경우예요. B씨의 계약금 20% 속에는 분양 상담사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양 상담사는 자신의 수당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직업의식 겁나 투철해서 멋있죠, 여러분. 초보 햇병아리인 고객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수당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말로 B씨에게 개뻥을 쳤겠죠.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걸 그 분양사는 어떻게 그리 확신하죠? 신기라도 뭐 있는 걸까요? 확실히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면 본인이 계약하지 왜 남들 보고 계약하라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사례로는 분양 상담사가 다른 햇병아리에게 상가 분양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0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겁나 자신있게 브리핑을 했어요.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일단 막 던지고 봅니다. 당연히 햇병아리를 꼬시려고 한 거죠. 어때요? 직업의식 겁나 투철하지 않나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임대는 개뿔, 완공 6개월이 지나도록 공실 상태로 있어요. 월세도 보증금 3천에 월세 260으로 대폭 낮췄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온대요. 직업의식 투철한 분양 상담사는 뭐 하냐고요? 핸드폰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온대요. 당연히 새로운 번호로 개통했겠죠. 저 같아도 눈탱이 치면 다른 번호로 사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직 고객한테 눈탱이 칠 타이밍을 못 찾아서 법인 설립 후 아직까지 같은 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여러분은 허준열이가 고객한테 제대로 눈탱이 쳤구나, 이 자식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분양 상담사 중 합사반 상담사는 햇병아리에게 상가 분양을 계약시키기 위해 환상을 심어줄 건데, 그 개뻥을 듣는 순간 햇병아리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겠구나, 행복한 꿈을 꾸겠죠. 그 꿈이 현실과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 분양 상담사가 여러분에게 프리미엄이 무조건 붙는 상가라며 계약금만 걸라고 단기 투자를 권하면 여러분은 역으로 분양 상담사에게 돈이 모자르니까 같이 반반씩 투자하자고 제안해보세요. 이 제안에 개 뼈다귀 같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는 못한다면 여러분 당장 책상을 엎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사업 주체인 시행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상가의 좋은 위치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분양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상가 분양을 받으면 단기간에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꼬시는 것은 여러분을 알로 보고 그런 겁니다. 상가 분양을 잘 받아 월세를 월급처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노후 대책 수당으로 이만한 부동산도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밋빛 희망이만 들떠 상가 투자의 리스크를 간과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상가 투자 전의 공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가의 구조적인 문제와 상권 이동 등 위험성을 체크하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큰 후회로 남을 것이 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고수들이 하는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상가 투자를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고수들이 하는 상가 투자 노하우. 첫 번째, 상가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1층 상가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면 1층에는 어떤 업종이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데, 업종 예측은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근 상가에 입점한 업종과 상권의 이동 인구를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2층, 3층, 4층 또는 그 이상의 상위층 상가 점포에 입점하는 업종도 마찬가지로 분석해야 됩니다. 상가는 층에 따른 업종이 대부분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업종들이 입점할지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둘째, 분양 가격을 면밀히 체크하라. 분양 받으려는 상가의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됐는지 낮게 책정됐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월세 수익은 무조건 분양 가격 대비 수익률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적절한 월세가 아닌 높은 월세는 임차인들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가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상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반인은 절대 접근이 불가하지만 능력 있는 상가 전문가에 따라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100%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셋째, 상가 공실이 생길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모든 부동산 투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항상 동반되는데 언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공실이 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생각해 준비해 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넷째, 친구 따라 강남 가려고 하지 마라. 남이 하니까 나도 상가 분양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상가 투자는 철저한 분석과 경험에서 나오는 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가 투자는 곧 어느 정도 내공을 갖춘 사람들 틈 속에 진입한다는 것인데, 실력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투자를 했다가는 10중 8구 길을 잃고 말 겁니다. 한마디로 쪽박 찬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 상담을 했던 경험상 섣불리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 15, 6은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일 수 있는 몇 억이 잘못되게 생겼는데 밥맛이 있겠어요? 밥을 제때 꼬박꼬박 잘 먹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닌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지 않으려면 잘 따져보고 투자하던가 아예 투자를 하지 말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나무는 나중에 보고 숲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이 분양받을 상가에 해당 층이나 점포만 보지 말고 맨 아래 1층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상가 전체를 넓게 보세요. 더 나아가 바로 옆에 또는 인근에 들어서는 상가의 업종, 흐름, 동향까지도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상가를 습관처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 넓게 보는 식견이 생기고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길러질 겁니다. 여섯째,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A급의 좋은 위치를 공략하라. 합리적인 분양 가격으로 A급 좋은 위치의 상가를 공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는 공실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공실이 없으니 당연히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임차인이 서로 입점하려고 하는 상가를 찾는 것이야말로 상가 투자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장사를 잘하는 임차인까지 여러분 상가에 입점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상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예요. 아무리 A급 위치의 상가라더라도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 임대가 되더라도 수익지 타산이 받지 않아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여러분, 상가 투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갈 뿐더러 세입자는 주거가 아닌 영업이나 장사가 목적입니다. 이 말은 곧 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상가의 몫이 좋은지 나쁜지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자가 선호하지 않는 상가는 가격이 싸더라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A급 상가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싸게 분양을 받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세요.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3평 지식산업센터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보 왔어? 우리 상가 분양 받아서 재테크 하자. 비싸지 않아? 당신 정과장 알지? 정과장 상가 분양 700 정도 할인받아서 아주 싸게 샀대. 진짜? 미분양 아니야? 비분양 아니고 투자의 신 앱을 이용하면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믿을만해? 분양 안심 검증 제도가 있어서 믿을만 하대. 아니 이렇게 좋은 어플을 어떻게 알았대?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의 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